일단 첫 번째 이슈인데요.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이제 정상회담 이후의 회견 자리에서 이 캐나다,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그 관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더니 지금 현재 시행이 연기관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만료가 되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예정대로 제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밤 정도에 나온 소식이어서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엔에서요, 우크라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제출한 러시아 이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찬성이 한 100표 가까이 나왔고 반대가 18개, 기권이 65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구속력은 없어요. 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어쨌든 이 국제사회에서 좀 큰 의미를 던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함의를 담은 결의안이 채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유럽 초안이 러시아를 이제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게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이 됐었고, 이때 그 내용 담았었던 게 뭐냐면 러시아가 일단 군대를 철수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유럽 패싱하고 러시아랑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발 섞인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안을 채택하고 이제 초안 나온 거 보고 미국도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따로 초안을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의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 미국 초안에서는 아주 이제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러시아의 침공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다소 수위를 낮추는 그러한 내용이 본인들이 썼던 초안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미국 초안에 대해서 여러 개정안이 나왔었고, 분쟁을 다시 이제 침공으로 바꾼 게 EU 그리고 영국의 이제 개정안이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찬성표를 던진 것이고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미국은 기권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 결의안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주권이라든지 현재 이 전쟁 상황에서 독립, 통일, 영토 보전 이런 것에 대한 유엔의 좀 강력한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재확인했다라는 이슈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 세계에 좀 입장을 담아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의미가 큰 내용이 좀 나왔다. 라고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말한 자리에서 종전하면 우크라이나의 유럽 평화 유지군을 배치하는 데는 이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그런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가입 불가를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요 재침공을 막을 그런 어떤 안전 보장 장치라고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패싱당하고 있는데 종전협상회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러면서 그런 입장을 좀 강력하게 피력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 미국과 이 주요국인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의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프랑스가 유럽 주도 평화 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데 어쨌든 뜻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밝힌 입장이어서 러시아의 반응이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M7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M7도 요새 좀 분위기가 녹록지 않아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애플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폭의 강세였습니다만 이 애플이요,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4년에 걸쳐서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1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 일환으로 텍사스 휴스턴에요. AI 서버 제조 설비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팀 쿡 CEO가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나온 소식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애플이 이제 협력사들이랑 같이 요 굉장한 규모의 생산 센터를 건립해서 여기서 뭐 AI 애플 인텔리전스용 서버라든지 뭐 아이패드, 아이폰용 AI 개인 비서 관련해서 뭐 개발하고 생산할 계획인데요. 요 내년 가동이 시작이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애플 쪽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우리는 2만 개의 아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뭐 연구개발 R&D라든지 반도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AI 같은 것들 아주 양질의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도 하고 있고 효과도 기대가 된다 라면서 언급을 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트럼프가 그 중국에서 보통 이 아이폰이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어쨌든 관세 압박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관세 압박 속에서 애플이 어떠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오늘 1% 넘게 정규장에서 좀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TD코어엔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 센터 민간 고객사랑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계약을 좀 철회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소 2곳 이상과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온 건데요. 지금 MS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조정 중인가? 근데 이게 메타의 과거 좀 전략과 좀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AI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하고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그냥 조금 신중한 태도일까? 뭐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지금 실용적인 뭔가 안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내재하는 이슈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 지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과연 실용적인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써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시장에서 아직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한 공급 과잉이지 않냐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런 해석들이 불거지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일단 경영진 입장은 전략적 조정이지 뭐 전방적인 그런 성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AI 관련 소식 당연히 살펴보셔야 돼서 좀 준비를 해왔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어제 우리장 마감 이후에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AI 스타트업인데요. 업스테이지 여기 대규모 투자를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거든요. 지금 뭐 다수 해외 대형 VC 벤처 캐피털들도 공동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기대감이 자아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 생성형 AI 국내 한국 AI 유니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다. 그러면서 오늘 좀 그 국내 시장 바라보시는 데에서도 앞서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도 함께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업스테이지뿐만이 아니라 다수 이제 빅테크들이라든지 해외 여러 VC들도 우리 한국 스타트업 AI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이 소식뿐만이 아니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 한번 미리 선점해서 여러분께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저도 한번 고민해보고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M7 테슬라로 꼽아봤습니다. 테슬라는 오늘장에서도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네요. 나쁘진 않은 소식인데 일단 그 기대됐던 FSD Full Self Driving 요거가 중국에서 이제 곧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64,000위안 이게 8,800달러 수준이고 우리 돈으로 한 1,261만 원 정도 이것을 지불한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테슬라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그 앞서서 이르면 1분기 그러니까 3월 내로 중국과 유럽에서 FSD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그 비아디 같은 중국 현지 전국차 업체는 이런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이제 뭐 규제라든지 뭐 이런 운행 준비에 대해서 FSD는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FSD가 출시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멘텀으로 테슬라 주가에 작용을 할지를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슈였던 거죠. 이 소식까지 오늘 M7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애프터마켓 특징주로는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역시나 이제 실적 관련한 종목들 예상치 대비 부진하면 거의 동반해서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일단 요 종목 볼게요. 힘센허스 헬스라는 종목인데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뭐 주당 수익이나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 대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매출 총 이익률이 한 77% 수준으로 나와서 예상이 한 78에서 79%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진한 것에 좀 크게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살펴보실 내용이 이 실적치 소식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있어서 이 종목을 좀 꼽아본 건데 그 얼마 전에 그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의 3년 만에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소식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비만약 위고비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성분인 셀마글루타이드라는 이런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수요가 급증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품귀 현상 빚으면서 뭐 다른 이런 셀마글루타이드라는 이런 복합 성분 합성 의약품이 저렴하게 좀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노보노디스크에 있었던 거고 반면에 이게 왜 힘센허스헬스랑 연관이 되느냐? 이 세마글루타이드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되면서 여기도 이를 대체하는 요 복합 성분 합성 의약품을 판매했었으니까 힘센허스는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19%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